네, 다음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우수 사례 공유라는 주제로 경남도립 남해대학의 김주현 부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 도립 남해대학 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주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오늘 주제를 제가 처음에 보낼 때 대학에서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할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오늘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제가 학생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수업보다도 학생들한테 감성적인 터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혁신지원 사업 분야가 또 학생들을 위한 분야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제가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이 주제로 한번 발표를 해볼게요. 시작에 앞서 제 소개를 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매번 이렇게 소개할 때 가지고 다니는 사진인데 오늘 분위기에서 이런 사진이 나오니까 제가 더 부끄러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깜짝 놀랐던 게 경품 추첨을 하는데 ABC 홀에서 아무도 이렇게 환호를 지르거나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성과 포럼인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축 처져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서 심히 걱정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제가 준비한 거 해야 되니까 우선은 저는 2021년 3월 1일에 대학이라는 문턱에 이제 오게 됐거든요. 사실 대학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대학 문화에 대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단 같은 성격이 좀 있거든요. 저는 항공정비학부 교수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학교 온 지 1년 지나고 나서 제가 혁신지원사업단 그리고 기획평가단 그리고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이 세 가지를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에 와서 느낀 건 이렇게 겸직을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타 대학도 보니까 다 겸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 하기도 바쁜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게 과연 일의 효율이 좋을까라는 걸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혁신 분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사실 설명드리기도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연구재단에서 이미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대학에 공문을 내렸고요. 그 분야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름과 성향이 좀 다를 뿐이지 목표는 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대학에 왔을 때 이 혁신지원사업단이 뭐 하는 데인가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혁신이 뭔 뜻인지를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저희가 묵은 풍속, 관습, 그리고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는 걸 혁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대학에 와서 가장 어려웠던 건 기존에 계시던 교수님들 그리고 교직원분들의 기존에 계시던 이 마인드를 바꾸는 게 너무 힘들고요. 지금도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새로 들어온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난해하고 난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재단에서 내려준 파트를 우리 대학에 적용을 했을 때 교육이나 산학협력, 기타 혁신 그리고 대학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이죠. 일주기하고 달라진 거는 대학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이 새로 추가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가 만들어지는 이유도 이 네 번째를 조금 더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자 해서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혁신은 전체적으로 다들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혁신지원사업단에서 와서 교육 파트에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학생 맞춤형 교육, 말 그대로 학생이 좀 좋아하는 수업으로 좀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산학협력은 실제로 제가 가족회사도 많이 들여다보고 했는데 이게 학교가 좋아하는 가족회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가고 싶은 회사가 우리 가족회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번 혁신지원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 기타 혁신 전략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이 3번이에요. 학부모 학생 만족도 혁신인데요. 지금 저희가 대학의 학령 인구는 줄고 있고 학생들의 재학생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도 너무 많고요. 학생은 줄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표현해도 정말 생각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3번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 대학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은 저희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새로 들어온 파트인데 제가 3번 정도 3번 대학 간 공유 협업 플랫폼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거든요. 우선 우수 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저희가 이 만족도 혁신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공유 협업 플랫폼, 그러니까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 두 가지 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희가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가 계획을 해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혹시 제가 공립대학, 저희가 국공립대학 우리 7개 도립대학이 있는데 도립대학 간 우리 확산 공유 워크숍에서는 아직 진행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에서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실제 올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22년 8월에 저희가 한번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통영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참여 가족은 11개 가족, 즉 재학생의 부모님, 그리고 동생, 현재 자매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함께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일정은요, 우선은 얼굴 그리기도 한번 서로 했고요. 그리고 성과 공유도 같이 했습니다. 이때 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도 했고요. 그리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가족끼리 함께 즐겁게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게 한번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질문을 못 드리겠어요. 네. 분위기가 이래가지고요. 네, 제가 제 스스로 혼자 할게요. 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대학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학생들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육을 하시잖아요. 교육을 하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교육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여러분들도 사실 그걸 좀 느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성과학산이나 내일도 일정이 이어질 텐데 조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일정은요, 2일차는 아까 1일차 말씀을 드렸고 2일차는 뭐 힐링하는 시간을 조금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이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 내용을 잠깐 영상으로 제가 말로 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혹시 영상 플레이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전달하고 있는 저는 금융회계 사무과의 남기직입니다. 반갑습니다. 생업에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인물 팝아트 그리기, 가족 얼굴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가족의 얼굴을 스케치하고 예쁘게 색칠하는 중입니다. 다들 드로잉을 마무리하네요. 이제 가족을 소개하는 순서예요. 저희 가족들은 3명이어서 급히 급조했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해서 각자 상당히 중요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고, 엄마는 분리기 내기, 아빠는 스포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담당하시는지 혹시? 저희 집에 애교 네, 여기까지만 보실게요. 지금 뒤에서 영상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봤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학부모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학생이 더 좋았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학부모님이 더 좋았어요.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학생들은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는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만족도 조사를 잠깐 볼게요. 저희가 실제 프로그램 하시면 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를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을 보시면 많이 했으면 좋겠대요. 첫 번째. 그리고 이거 해서 되게 좋아졌다라는 얘기. 뭐 다들 좋은 내용 많이 하시죠. 프로그램 하시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인원 제한을 좀 뒀다라는 거. 저희가 혹시나 가족분들이 너무 많이 오실까 봐 조금 제한을 뒀는데 좀 풀어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홍보 좀 많이 해달라. 그리고 유익했다라는 거. 그리고 좀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특히 학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또 고려를 해서 개선 및 환류를 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하면.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시 개최나 홍보가 안 됐다는 부분, 첫 번째 홍보가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오픈 채팅방 같은 거 운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들 학과에서나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이 부분을 사용하니까 효과는 많이 좋았어요. 오픈 채팅방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 인원 제한도 풀어드렸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2차로 11월 달에 한 번 더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때도 할머님, 조부모님까지 오셨었거든요. 근데 되게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대학에 와서 처음에 그때는 내가 대학에 왜 왔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 하면서 참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만족도는 현장감에서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짤막하게 실제 저희가 개선 완료를 해야 되니까 한 영상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플레이 부탁드릴게요. 아버님한테 편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들었는데 어떤지 얘기해 보실래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빠, 엄마 두 분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자식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이제 또 엄마, 아빠한테 더잘 드려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지금 이 과정이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되게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바라는 건 내가 조금 더 내 몸을 먼저 돌보고 잘 챙겨주길 바란다. 지금의 이 어려움이 내 삶의 낫다 스토리로 내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 거라고 엄마는 믿는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들은 웃음소리가 절대 가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뭐 어떤 게 또 문제였냐면 기간이 너무 또 짧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면 부모님하고 좀 친해질 때쯤 되니까 이제 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올해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직접 한번 강의도 해주실 수 있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부모님께 좀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엔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이 기대 효과, 결국에는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과는 실제로 재학생 중도 탈락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님들은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런 인성교육을 같이 하는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는 순간 좋은 학교라고 인지를 바로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신입생 모집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있는 학부에도 실제 한 명 학생이 이번에 지원을 했는데 학부모 프로그램에 오신 분의 자녀가 아니면 지인의 자녀를 넣어주시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걸 하니까 이 학교는 우리 학교 보내면 학생한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대학 브랜드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이게 뭐 전국에 있는 브랜드 평판이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지역이나 아니면 주변 그 경상남도권에서는 그래도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게 많이 알려졌고요. 4번은 저희가 대학 사회적 가치 실현도 1타 2피라고 표현을 하죠. 프로그램 하나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브릿지 프로그램이라는 걸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만학도 대상, 아까 유학생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에 만학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학령인거 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만학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했고요. 많은 이야기를 담아 들었고요. 그분들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앞으로 학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실제 경진대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성과를 보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기 지금 실제 아까 이분님께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상금이 많이 크진 않지만 이 상금을 실제 만학도 오신 분들끼리 돈을 모아서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에 기탁을 해주시는 또 하나의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실제 해주셨고 얼마 전에 그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학도와 학령인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만학도가 학령인구를 이해하고 이끌어주고 학령인구는 만학도에게 배우기도 하면서 본인들의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이 프로그램 결국에 이제 나중에 같이 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조금 더 브릿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챌린지 위드 프로페서라는 걸 하나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지도 교수 개념이 이제
있지만 학생들이 지도 교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심지어 지도 교수님이 학생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대학에. 제가 이거는 너무 크게 느껴서 그래서 학생과 지도 교수가 함께 힐링 프로그램을 참가해서 함께 같이 그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좀 맞이해서 그때 진로 지도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기를 마련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언을 좀 하겠습니다. 혁신제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수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세요. 대학에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은 다 비슷하고 프로그램 이름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도 되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웃소싱이라는 걸 지금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는 걸 제가 알아요. 이게 굉장히 전국에 많거든요. 근데 아웃소싱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연구재단에서 단순 용역을 주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용역을 주면 편합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은 정말 그냥 허허벌판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용역을 줘버리면 단순히 관리만 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용역을 줬을 때 굉장히 높은 이 용역비와 그리고 가성비가 적다라는 거, 그리고 대학에 노력 없는 외주가 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자. 특히나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인데 저희가 국비로 10억, 20억, 30억을 받습니다. 그 돈을 용역에 10억을 줘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10억을 과연 내 돈이 10억이라면 그렇게 10억을 줄 수 있느냐, 그게 과연 혁신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인 것만큼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혁신지원사업단에 계신 교수 그리고 교직원 모두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의 강의 인력 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보이시죠? 11개 정도 되는데요. 이거 실제 제가 강의를 다 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다니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답은 뭐 안 하시겠지만 왜 모든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고 많은 전공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이런 혁신지원 사업 프로그램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지 않을까, 왜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 학생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학생에 대해서 더 의미 있게 다루는 사람들이 왜 다가서지 못할까라는 걸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실제 한번 올해 1년 내내 한번 다니면서 강의를 다 해봤어요. 강의 만족도는 사실은 뭐 저한테는 다 좋게 표현이 됐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대학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이걸 할 수 있었던 건 사업의 이해자, 그 사업 수요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수고 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인력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남 도립 남해대학에서 가족 프로그램을 하면 특강이 필요하다. 그럼 제가 갑니다. 제가 가서 해드려요. 근데 마음에 안 드시죠? 제가 다음에 안 가면 돼요. 그러나 그게 잘 형성화돼 있으면 저 강의를 안 받고 갑니다. 왜냐? 대학이잖아요. 같은 인력풀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다른 A 대학에서 그 대학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분을 모실 거예요. 그래서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일방적인 용역을 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대학 간 사업 목적이 굉장히 동일하기 때문에 공동 프로그램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나아가서 학생들이 A 대학 학생들이 B 대학에 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결국엔 그게 대학 간의 장애 교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 저희 대학의 우수 사례 성과 및 제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평생직업교육대학이라는 건 전문대학의 정체성입니다. 평생교육 직업교육대학이라는 거는 연령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런 프로그램이 더 특화가 돼 있어야 되고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결국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각 대학별 대표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함께 할 수 있어서 사업 목표를 같이 달성하는 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겁니다.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까지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오게 되면 꼭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분이 제21대 왕 영조입니다. 조선에. 이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라를 세운 것이 임금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백성을 위해서인가 하니 이 세 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도 위하고 또 조선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임금이 말하기를 그 대답은 좋으나 그 본뜻은 백성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링컨도 똑같은 얘기하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우리 경남 도립 남해대학의 모토기도 해요. 사실은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그리고
학생의 혁신 지원 사업단이 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변화라는 걸 혁신보다 중요한 거는 이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 제가 대학에 온 2년 안에 느끼는 점이고요. 단 하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앞으로 혁신 지원 사업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바뀌지 말아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건 절대 혁신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실 때 반드시 학생을 먼저 조금 염두에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소 낯설고 처음 뵙는 분들 많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전문대학끼리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현 부단장님 감사합니다. 뭐 교육 수요자 중심의 어떤 참여하는 그런 이제 고등직업 교육이 돼야 되는데요. 뭐 그런 차원에서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기타 영역의 첫 번째 날의 이제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발표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청취를 해 주신 우리 단장님들 또 각 대학의 관계자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